10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제일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100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이 시세로 350억 정도 합니다. 350억짜리 집을 100억짜리로 과세를 하면 결국 세금이 상당 부분 덜 거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세금만 제대로 걷는다면 1년에 도대체 얼마나 거칠까? 즉 중산층 서민들이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세금을 내면 1년에 3, 40조의 세금이 거칩니다. 그럼 아주 쉬운 거. 지하로 안 들어가고 지상에서 얼마든지 과표만 그냥 이렇게 눈만 똑바로 뜨고 조사를 똑바로 하면 거칠 수 있는 돈이. 이게 과표 현실화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면적이 전체 면적이 한 3%밖에 안 되지만 가액으로 따지면 전 국토의 한 50% 정도의 그렇죠. 가액을 50%는 되겠죠. 예. 서울시장이 마음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편지를 써서 제안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한테요? 네. 근데도 답변을 중앙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식의 답변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박원순 시장이 이런 거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무성의한 답을 보냈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네, 야, 적극적이시다. 누구를 찾아갔다는 박원순 시장. 시장을 네. 찾아간 게 아니라 시장 보좌관을 찾아갔는데 네, 시장 보좌관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직접 징세하는 과장을 찾아갔더니 시장은 그렇게 해라. 우리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대로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이 부동산 과표 담당 국장은 중앙정부가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한테 시장 명의의 답변 공문을 보내왔어요. 이런 정도로 시장께서는 할 의사가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이건 또 큰 문제다. 박 대통령 역시 네. 대통령이 할 생각이 있는데 지하경제를 양성할 밑에 장관들이나 무슨 국세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신용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맞죠. 이것은 또 아무것도 그것도 국회가 또 있습니다. 국회. 근데요, 다른 나라에도 지하경제가 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어떻게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참 애매해요. 왜 네. 애매하냐면 한 17%, 18% 그렇다는데 네. 지하경제 자체가 지하로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정하는 거야. 그냥 그거는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네네. 아마 이럴 거다라고 추측하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군님? 김재진 박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김대진 박사님.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저희 나라가 이분 최근 추정치하면 GDP 한 25%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네. 가장 그 선진국은 8, 9% 정도 나옵니다. 8, 9%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 GDP의 1237조 따지면 약 310조 정도 됩니다. 310조 정도. 네.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 조세 부담이 19.3%니까 그걸 예상하면 이거를 지하 경제 100% 양성화했을 때 약 60조 정도 추가적으로 더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더 거둬들일 수 있느냐. 간단하게 이런 거죠. 지금보다 지하 경제가 1% 줄어들었다. 그럼 6천억이 더 거둬지는 거죠. 5% 개선됐다. 3조죠. 10% 개선됐다. 6조. 대략 그렇게 이제 크게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조밀하게 거물망을 치면은 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이걸 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세금 쫓으려는 자, 쫓기는 자. 어디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세계 부자 랭킹 4위 명품업계 거물 아르노 회장. 프랑스 국적 전격 포기 선언. 국민 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에 역시 러시아 국적 취득. 이들이 나라를 떠난 이유는 세금 폭탄을 피해 너도 나도 망명행. 동서고금을 막론한 과세자와 납세자의 세금 전쟁. 옛날부터 돈줄 마른 정부는 온갖 희한한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 국민 주머니 털기에 바빴다. 주요 대상은 바로 부자들. 세금 받으러 왔어요. 이에 맞선 부자들의 꼼수 또한 대단했으니
17세기 영국에서는 집에 창문이 많으면 부자로 여겨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창문세 실시. 이에 질세라 귀족들 역시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바로 집안 창문을 몽딱 없애버린 것. 세금을 내놓으니 어둠과 결혼하겠어. 사실 창문세의 원조는 프랑스. 영국과 달리 창문 폭에 비례해 세금을 매겼다고. 프랑스의 길쭉하고 좁은 창문의 슬픈 탄생 비화되시겠다. 오늘날 다른 출판물에 비해 신문 사이즈가 제일 큰 이유? 다 세금 때문이라고. 18세기 영국 정부가 신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지면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자 신문사들은 장수를 줄이는 대신 사이즈 업! 지금의 신문 크기가 탄생하게 된 것. 불가리아에서는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신세도 있었다. 무려 소득의 10%를 부과.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독신세를 도입할 뻔했다는 거. 그러나 솔로 부대의 강력한 반발로 소리 소문 없이 무산됐다. 100년 전 희한한 세금하면 우리도 빠질 수 없다. 이런 흑백 필름 광복 이전 개 한 마리당 30원의 견세, 전봇대에 부과하는 전주세, 기생들이 납부하는 기생세 등 믿거나 말거나 별의별 세금이 있었다는 사실. 세월 따라 변화무쌍한 세금. 미래엔 어떤 세금이 우리를 기다릴까?